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이희숙입니다. 울산실버대학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삶의 문제를 만드는 마음, 감정과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시겠습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은 학습 목표가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에 대해 분별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감정이 앞서는 부부 사이, 세 번째 보편적 사실로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어르신들, 사람에게는 누구나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도 있고 설렘도 있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불현듯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쁘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요. 슬프다고 해서 항상 슬픈 것도 아닙니다. 또 화가 나다가도 마음이 풀려서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에 따라 살다 보면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고 또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불행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하는 법도 많죠? 그렇죠. 가다듬어야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울산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제가 시집을 와서 나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3일을 부산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모임 장소에 갔는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차는 있는데 운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뭐예요? 물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스타렉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레이스라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스가 12인용이 있는데 그걸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운전을 한번 하고 가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운전을 다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잘해서 너무 좋았다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야, 더 잘해야 되겠네? 내일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3일을 운전하면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니,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2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우편물에 속도 스티커가 2장이 와 있는 거예요. 4만 원짜리 2장이. 놀래가지고 뜯어보니까 없는 살림에 8만 원을 내야 되는 속도 위반 스티커였어요.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속도 위반 스티커가 날라왔지? 가만히 보자. 내가 부산에 갔을 때 그레이스 12인용을 운전을 했는데 보자. 내가 왜 그때 스티커를 이렇게 날라오도록 이 속도를 위반했지? 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편안하게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니 칭찬이 마음에 탁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규정 속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속도 위반을 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남편에게 여자가 겁이 없다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렇게 속도를 내나면서 생명에도 관심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운전할 때 칭찬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감정 앞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물질이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칭찬이나 감정이 제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무법자들 보셨습니까? 도로 위에 보복 운전자들을 보셨습니까? 또 순간 분노를 이렇게 처리를 못해서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난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손해보는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런 행동을 조금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폰에는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나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름 석자? 뭐라고 저장되어져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르신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중에는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대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한 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드라마를 한참 보다가 와, 저 여자 이쁘다. 화가 난 아내가 이쁘면 데리고 살지 그래? 농담을 하고 싶은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말이야. 사실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진짜 예쁜 여자랑 사귀었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할 걸 어쩌다가 당신이랑 결혼을 했네? 화가 너무 많이 난 아내가 그랬어? 나도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영화배우처럼 멋진 남자랑 사귀었었어. 나도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그래? 살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갈 테면 가. 가라고. 가라면 못 갈 줄 알아? 그래, 가. 좋아. 우리 도장 찍자. 그렇게 없는 얘기들을 꾸며서 서로 싸우다가 어이없는 이혼까지 한 것입니다. 서로 감정을 앞세우다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불행으로 간 것이죠. 드라마 보다가 이혼까지 했다?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실 여부보다 감정 개입이 더 많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다른 그림 보시겠습니다. 사업이나 돈에 관련한 일에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인데 이혼 문제 앞에서는 감정을 앞세워서 처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이혼한 사람의 90%는 이혼한 후에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혼을 결정할 때 82.5%의 사람들은 혼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혼 문제를 두고 의논을 하면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압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그날 기분이 좋다고 해서 10만 원 줄 것을 20만 원 주는 거 보셨나요? 예, 안 보셨죠? 그러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10만 원 줄 것을 고객님 제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요. 5만 원만 받아가세요. 그런 직원 보셨나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를 볼 때는 감정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압니다. 어르신들, 저도 아가씨 때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요. 저는 은행에 입사하고 싶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농협에 입사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은행은 은행 업무 특성상 영업시간에는 고객님들을 맞이하고 영업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할 때는 어제 잔고로 시작해서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뭐 적금, 들어온 적금, 또 입금, 또 대출해 준 돈, 또 찾아간 지출, 뭐 그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많은 업무들을 정리해서 장부에 입출금 잔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수표의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리를 합니다. 혹시 정리를 해서 맞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맞추어야 합니다. 혹시 1원이라도 틀리면 1원이니까 괜찮아 퇴근하세요 라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1원이라도 틀리면 퇴근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자란 돈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저는 3개월 만에 직장을 원하던 진짜 가고 싶었던 그런 은행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직장에서는 감정과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한 2년 하다가 옷가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옷가게를 운영하면 좀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장사니까요. 근데 옷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많이 맞아도 손님들은 처음 들어오시니까 매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거 찾으시나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했고 제가 인사 많이 했다고 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손님을 보고 손님 왔나? 어머 볼 거 봐라. 그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입장에서 인사도 안 하는 매장을 좋아할 리 없기 때문에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손님이 혹시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나가버려도 저는 싫은 내색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구매해 가기를 원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 사러 쇼핑 다니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왜 남의 옷 다 입어보고 왜 뒤적거리냐고 왜 뒤적거리 놓고 그냥 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감정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근데 직장 생활은 진짜 이렇게 잘하거든요. 근데 유독 감정이 앞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텔레비전 보는 부부 보셨죠? 그 부부처럼 저도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노처녀로 있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행복하고 싶더라고요. 랄랄랄랄랄랄라 그런 생활을 꿈꾸었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행복하지 않았겠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으로 대립하고 또
비수에 꽂는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싸웠습니다. 싸움의 결론은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 그만 살자. 못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 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폰에 저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요. 이 희숙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놓고 나서는 은하 마들로 되어져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최고 이숙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기야 이거 뭐야? 어서 지워. 이게 말이 돼?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덕이라는 곳까지 가서 부부 마인드 강연을 들었어. 마인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부부 사이에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바로 이숙으로 저장했어. 난 너랑 끝까지 살고 싶거든. 이게 사실이잖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진짜 싸울 때는 많이 무시하고 원망했거든요. 지금 제 폰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종석, 애를 놓고 나선 애들 아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짝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남편은 오글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오글거려요. 오글거림 주의보 내렸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옆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어머, 오늘 우리 영감이 좀 어째 됐나 봐 그런 마음 들겠지만 우리 아내가 최고야. 내가 당신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편적 사실로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거 맞죠? 어르신들 모두 인정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소중한 존재다. 맞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맞죠? 예. 제가 이걸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강연이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에 옆집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계속 거기서 나 하룻밤 자고 갈게, 이틀밤 자고 갈게, 나 여기 눌러서 그냥 평생 살란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손님은 왔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이 감정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또 사실이 뭐냐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보편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배우자는 소중한 존재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편적 사실이 정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영자 씨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잘 보셨나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부모님들의 표현이나 또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자기의 그 사연을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사연이 올라온 것인데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계속 욱박지르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욱박지르고 또 명령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상처를 입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저도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어머님은 바쁘시고 아버지가 저희들을 거의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뭐냐 하면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아버지는 엄마를 고생시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을 공부도 시키시고 놀러도 아버지랑 다니고 아버지랑 추억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고생시키니까 아버지가 나빠.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마인드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마인드 교육을 받는데 교수님이 감정과 보편적 사실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면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는데 자식들은 보여지고 변하는 감정에 휘둘려서 마음을 닫고 있다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았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나중에 나도 후회하겠구나.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산소에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제서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라고 하겠구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소리를, 그 노래를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마인드 교수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마인드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마음에 복잡했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도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 마음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옛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에게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기 전에는 아버지 사랑해요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몇 번 하고 나서는 아버지도 그래 나도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아직 희수가 사랑한다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욱박 지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식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말보다 그랬구나. 아,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아, 내가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앙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식과 대화하면서 남편과 대화하면서 또 주위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랬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시작. 아, 그랬구나.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랬구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매번 변하는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 것인가? 변하지 않는 보편적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 것인가? 어르신들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